최근에 연습을 너무 안 해서 연습을 안 하고 놀기만 해갖고 연습을 방지한 나방을 켰습니다. 안유신 닮았다고요? 말이라고 지금 그냥 막 던지는 겁니까? 안유진 선생님이 어디가 아쉬워서 닮았다는 거야? 정신이야? 저 연습을 하는데 뭘 하냐면 사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항상 했던 연습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스케일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최대한 그 손가락이 많이 떨어지면 안 돼요. 손 모양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막 난리치지 않게 손에서 넥에서 손가락을 최대한 좁게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게 점점점 엄지손가락이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싹. 왜냐면 이렇게 연주 안 하거든요. 1, 2번 줄 칠 때는. 그러니까 1, 2번 줄 때는 이렇게 친단 말이야. 밴딩도 막 하고. 그러니까 스케일 연습할 때는 이렇게 와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메이저 스케일부터 모드 스케일을 쭉 치는 겁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멜로딕 마이너.
이러면 이제 한 바퀴 도는 건데, 이걸 보통 한 스케일당 2번을 왔다 갔다를 해요. 그리고 다음 스케일 그렇게 하죠. 근데 이딴 식으로 연습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은 자세도 안 좋고, 무엇보다 메트로놈을 틀어야 돼. 메트로놈을 트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메트로놈을 트는 것도 방법이 있는데, 메트로놈은 어떻게 트냐, 메트로놈을 1, 2, 3, 4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메트로놈을 이렇게 트는 겨. 메트로놈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를 2, 4로 세야 돼요. 그래서 2, 3, 4, 1, 2, 3, 4, 1, 2, 3, 1. 왜 2포로 세냐면 그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악센트를 듣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악센트를 원이 아니라 2, 4로 옮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이게 아니라 이 그루브를 익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없는 박을 세는 연습인 거예요. 그러면 메트로놈 1과 2는 소리가 없고, 그러니까 1과 3는 소리가 없고 2랑 4만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와 4의 길이를 기반으로 1과 3의 템포를 세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쭉 돌고, 선택지가 2개인데 이제 메트로놈 템포를 올리는 거야. 근데 2가지 선택지가 있어. 하나는
3씩 올리는 거고 하나는 5씩 올리는 거야. 장단점이 있는데 3씩 올리면 티가 잘 안 나는데 빨라져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어. 근데 5씩 올리면 좀 많이 빨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숫자 계산하기는 편해. 그냥 5단위로 쭉쭉쭉 올리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5씩 올립니다. 옛날 그 아날로그 메트로놈 보면은 거기는 다 3씩 올라가요. 3이 딱 적절한 느낌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스케일 연습을 하고 뭘 하냐면 그러고 나서 이제 플레이 얼롱을 트는 거죠. 지금은 대충 칠 거 아닌가 봐? 이런 플레이 얼롱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펜타토닉 위주로만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여기랑
포지션들이 있단 말이야. 그 포지션들을 연습하는. 중요한 건 스케일을 벗어나는 음들을 최대한 안 치는 연습을 하는 거야. 막 치다 보면 노트는 엄청 많이 치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러지 않고 그 스케일을 안 벗어나는 연습을 해야 돼. 줄 높이는 좀 높은 편을 좋아하고. 좀 풀렸다 싶으면 이제 다음 포지션으로 가는. 그러니까 벗어나면 아씨 틀렸네 라고 생각하는 그게 필요해요. 피킹은 이게 그 잡는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저는 이렇게 끌어 당겨서 잡기도 하고, 이렇게 잡기도 하고, 뭐 이렇게 펴서 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주먹 쥐듯이 잡으면 이렇게 검지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히는 느낌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느낌. 이 역습은 확실히 좀 그 축이랑 가까워지니까 굉장히 그 강하고 빠른 플레이에 좀 유용해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좀
풀어서 아니면은 이제 픽가드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이런 연주를 하기가 좀 좋아지겠네요. 피크는 이렇게 좀 다양한 그 뉘앙스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잡는다 라는 부분. 솔로 할 때 리듬 연습은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그 루프 스테이션을 하나 사세요. 싼 걸. 루프 스테이션을 하나 사서 본인이 직접 직접 그 루프를 녹음해서 그 위에다가 솔로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야. 왜냐면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그 내 타임을 모니터하기 더 좋아지거든요. 내 타이밍. 그래서 그 반주를 틀어놓고 하거나 메트로놈에 맞춰서 연주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 반주를 근데 반주를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백킹 트랙을 틀고 하는 거랑 다른 건 뭐냐, 백킹 트랙은 이미 걔네가 템포가 다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리듬을 생각을 안 하게 돼. 그냥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미 안전한 상태에서 그냥 연습을 하니까 리듬에 대해서 좀 예민해지기 어려운 건데, 본인이 루프 스테이션을 만들면 그 내가 녹음한 루프만큼이 계속 돌잖아요. 그 반복되는 루프를 정확한 템포로 딱 만들어 놓지 않으면 계속 리듬이 어그러지거든. 그게 본인들은 들릴 거란 말이야. 반주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내 연주가 이상했으면 반주가 이상해지는 거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내가 리듬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연습을 하는 거지. 내가 직접 반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루프 스테이션을 연습하면 생각보다 내 리듬 상태를 확인하기 되게 좋아요.
그 만든 루프 자체도 리듬이 어긋나면 안 되니까 그거를 정확한 리듬으로 연주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일단 1번이고, 내가 반주를 정확한 템포로 하는 게 1번인 거고, 솔로는 그 다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를 먼저 리듬을 맞춘다라는 거는 내 생각에는 순서가 바뀌었어. 리듬 연습을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뭔가 심플한 뭔가 블루스 배킹을 만들어 놓고 이제 돌리면 이제 그 스케일 연습 이후에 할 일이 그거다. 그러고 그러고 나면 이제 좀 음들을 더 많이 쓰는 연습을 하는 거죠. 기타 피크를 잡은 손을 어디에 거치해서 피킹하는 게 좋냐, 이건 근데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이 6번 줄에 거치하는 편이에요. 6번 줄이나, 왜냐면 뭐 브릿지에 거는 경우도 있고, 브릿지도 요 부분이겠죠, 6번 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겠지. 근데 이제 아까도 살짝 얘기하긴 하는데, 이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오른손으로 그 연주를 하는 방식이. 그래서 이렇게 브릿지에 걸게 되면 너무 뒤쪽에서 치는 소리만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제 뭐 프론트 쪽에서 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쪽에서 치면 조금 더 톤이 여기는 좀 더 땡땡하고 소프트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쪽에서 치려면 이렇게 기대면 이렇게 되겠죠. 줄이 닿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6번 줄이면 살짝 닿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약간 이 새끼 손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대고 치는 거. 이러면 이제 손목으로 치는 게 아니라 약간 손가락으로 치는 느낌이 되겠죠. 대신 그만큼 좀 여려지는 효과가 생긴다. 빠른 플레이를 할 때는 약간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펜타토닉 세련되게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펜타토닉 세련되게 치려면 뭐 역시나 카피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뒤에 아무도 없는데 뭔 소리야. 펜타토닉을 저기 하게 치려면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프레이즈를 연주해야 돼. 음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가나다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라는 그 프레이즈를 연주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리듬은 일단은 여기가 제일 중요하겠죠. 얘가 계속 쳐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리듬을 칠 때 보통 다운 스트로크 먼저 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업 스트로크가 따로 나오잖아요. 보통 이제 다운이 우리가 내려치는 힘 플러스 중력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세고, 그 올라가는 거는 내가 올리는 힘에 마이너스 중력이 돼야 되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내는 게 더, 이렇게 내려가는 게 더 빠르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좀 느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현상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걸 되게 의도적으로 그 타이밍을 맞추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고 생각보다 팍 하고 쳐야 돼. 이게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한 번에. 이게 타이트하지 않으면 너무 그 지저분해지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음과 음 사이를 되게 빠르게 팍 치고 넘어가야 돼. 근데 착착착착 되는 게 아니라 턱턱턱턱 되면은 이 비는 공간만큼 잡소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좀 빠르게
리듬 플레이는 확실히 좀 그래야 된다. 물론 좀 이런 좀 웜하고 소프트한 리듬도 있을 텐데 그거는 단지 이 똑같은 행동을 여리게 할 뿐이에요. 이게 여리다고 해서 속도가 느려지면 안 돼. 이거랑 탁탁 때리는 느낌이랑 탁 때리는 이 느낌이랑 약하게 친다고 해서 살살 이렇게 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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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듬은 좀 이렇게 좀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역시나 그 모든 건 다 리듬이에요, 사실은. 그 연주하지 않는 부분의 리듬들을 계속 머릿속으로 세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태핑을 잘 못해요. 왼손 뮤트, 일단은 왼손 뮤트 스트로크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얘를 뮤트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오른손 손바닥을 이렇게 대서 자르는 거죠. 왜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이쪽에서 뮤트를 하는 걸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최대한 손가락을 많이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위치에만 딱 걸려 있으면, 보세요. 이러면 길게 남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덮어버리면 훨씬 더 잔향이 덜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손바닥 면이 많이 닿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줄을 계속 최대한 많이 닿게 하고 있으면 돼요. 이런 그 하모닉스 포인트에서 줄들을 올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게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스케일 잘 외워지는 꿀팁? 스케일 잘 외워지는 꿀팁은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는 음을 읽으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이걸 사실 말하면 더 좋아. 실제로 말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G이기는 한데 그냥 전 어차피 상대니까 C라고 도라고 그냥 생각하고,
이제 그거를 알면 좋거든요. 이거를 나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도레 뭐 미 플랫 뭐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미 플랫. 근데 이제 그거를 부르는 한 음절짜리 이름들이 다 있어요. 도레메 파 솔 솔레 테도 뭐 이런 식으로 플랫된 음들이나 샵된 음들을 한 음정으로 부르는 그게 있거든요. 그거 나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거를 외워서 이제 도레메 파 솔레 테도 이러면서 부르면서 하는 거지. 그럼 내가 무슨 음을 치고 있다라는 걸 내가 인지하면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 이 음이 뭐 E 플랫이다 뭐 이렇게 인지를 하면서 연주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스케일 연습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하다. 손목이 아픈 분들이 있다는데 손목이 아픈 사람들은 조심해야겠죠. 왜냐면 이건 손목을 많이 꺾는 거긴 하니까. 그래서 손목이 아프면 뭐 쉬라고밖에 말을 할 수 없겠네요. 무리되지 않게끔 해야겠죠. 손목을 너무 이렇게 어차피 근데 낮은 줄을 칠 때는 손목을 이렇게 꺾게 되니까 손목에 무리가 가기는 하는데 이게 사실 아래쪽 현으로 내려올수록 손목에다가 이렇게 힘을 주는 습관을 좀 버릴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좀 최대한 낮은 줄은 이렇게 하지만 높은 줄로 갈수록 조금씩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올려서 넥을 쥐는 습관을 좀 들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이게 법은 아니에요. 헌법에 적혀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일렉기타 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렉기타는 낮은 현에서 밴딩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밴딩을 하려면 이렇게는 못해요. 엄지가 걸려 있어야지 밴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치는 습관을 이제 들인다는 거죠. 그런 맥락이다. 손목은 무리하지 마십시오. 건강이 최고야. 카피할 때는 뭐 본인의 실력에 맞게 맞는 곡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겠죠. 내가 이거는 못 칠 것 같은데 혹은 내가 요거는 쳐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이제 카피를 해볼 수 있을 거고, 이건 못 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겠지. 근데 내가 이건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이제 내가 그 솔로를 연주를 못해도 입으로 부르고 있다면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입으로 내가 그 음들을 막 따라서 다 부를 수 있어. 근데 이제 물론 그냥 으어 이렇게 부르는 건 당연히 아니지. 약간 좀 정확하게 노트를 내가 음들을 이렇게 따라서 대충 음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 같아 라는 그 느낌이 들게끔 따라 부를 수 있으면 내 생각에 그때는 카피를 시작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손가락이 짧은데 줄 잘 잡는 법? 뭐 손가락이 짧으면 스케일 연습을 계속 하죠. 저도 손가락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니거든요. 난 손바닥이 더 길지 손가락은 생각보다 짧아요. 그 기타 연습할 때 어쩔 수 없어. 이 손가락 사이의 스트레칭이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이 손가락 사이의 스트레칭이 익숙해지려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쇠막대기 세로로 서 있는 쇠막대기를 이제 프렛이라고 하잖아요. 이 프렛의 가장 직전 부분, 이 포인트겠지. 위가 아니라 약간 직전 부분. 모든 플랫을 잡을 때 다 거기를 잡는다고 생각해야 돼. 그럼 생각보다 손을 많이 벌려야 돼요. 이게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힘을 최대한 덜 들이면서 노트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
그게 좀 중요합니다. 스윗 피킹은 잘 못해요, 참고로. 스윗 피킹보다 이제 스윗 피킹이랑 그 이코노믹 피킹이라고 보통 하는. 다음 줄로 넘어갈 때는 그냥 이어서 한다. 혹은 업으로 올라올 때는 자세 잘 못해. 저는 얼터네이트 온리인 사람입니다. 여러 번 시도했는데 스윕은 잘 못해요. 치킨 피킹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 뻑큐 손가락을 이 피크랑 같이 사용해서 같이 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고 중지로 뜯어내고 그래서 이거는 뭐 좀 빠른 플레이를 할 때 보통 치킨 피킹을 많이 하죠. 생각보다 피크를 확실하게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피크가 손에서 놀면 안 돼요. 틱택톡은 매번 제가 그냥 즉흥으로 치니까 당연히 다르죠. 역삼역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서 요란한 욕설 남발한 걸 해명해달라고요? 헛소리를 하고 있네. 피킹할 때 피크 각도는 그거는 사실 빠른 플레이를 하려면 약간 그 피크랑 이렇게 일자로 돼 있으면 좋지 않겠죠? 저항이 세니까. 근데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꺾으면 그 줄에서 이제 미끄러지니까 닿는 면이 좀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납작한 애로 이렇게 내려치는 것보다 이렇게 사선으로 긁는 게 훨씬 그 뭔가 좋다는 거지. 그러니 자연스럽게 손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보통 기타에서. 그러니까 근데 또 이렇게 치는 게 무조건 좋냐? 그건 또 아니야. 왜냐면 뭐랄까 너무 소프트하게 들어가네. 근데 내가 좀 약간 되게 좀 드라이브감 있고 되게 저항감 있는 느낌으로 치려면 납작한 면으로 이렇게 약간 좀 뜯어내는 느낌이 나긴 해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정해진 건 아니다. 피크는 저는 1mm 아래 거를 쓰는데 73에서 88을 써요. 뭐였지? 업과 다운의 소리가 차이가 어쩔 수 없이 나요. 그건 날 수밖에 없어. 그냥 이거랑은 아예 다른 기능을
같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스케일 폼을 다 외웠는데 적용을 하려면 그걸로 이제 즉흥 연주를 해봐야죠. 즉흥 연주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뭐 기본적인 스케일은 다 알 거 아니에요. 노트를 점점 늘려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점점 처음부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스케일을 다 써갖고 필살기를 다 만들어내려면 안 돼. 즉흥 연주를 하려면 하는 저의 연습 방식은 그 노트들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음만 갖고 치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코드톤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딱 중요한 음이 있고 안 중요한 음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G 키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G만 갖고 치는 거야. 이런 플레이도 사실 나올 수 있고. 근데 이제 이형 너무 단조로우니까 옥타브를 쓰는 거죠. 이렇게 해도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 적잖아요. 예를 들면 뭐 1, 3, 5 그렇게 올릴 수 있지. 근데 5를 주관하고 그러고 이제 뭐 7음? 그러면 이제 코드톤이 다 돼요.
같은 음들을 계속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것도 메트로놈 틀고 막 계속 치는 거지. 뭐 계속 해는 수밖에 없어요. 뮤트를 깔끔하게 하는 법. 뮤트를 깔끔하게 하는 것보다 다른 음을 안 건드리는 연습을 하세요. 그냥 이런 연습, 이게 아니라 최대한 딴 음을 건드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게 일단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1분 14초 남았다고 얘네가 꺼지라고 하거든요. 지금 그 인스타에서. 네, G키가 저는 연습할 때 기본이에요. 왜냐면 딴 이유는 없고 지판상에서 연습하기 제일 좋아. 기타의 피지컬적인 부분이나 음악 이론 부분을 어느 정도 비율로 다 그냥 하세요. 요령 피우려고 하지 말고 다 100%로 해. 밴딩할 때 손가락을 피면 안 되죠. 피지 않게 연습하세요. 홍대 맛집 왜 나한테 추천해달라고 하는 거지?